자, 우리 일단 저기 있는 내용 보니까 사람들 많이 죽었지, 그지? 자, 우리 첫 번째 6.25 전쟁에 남긴 상처 중에 첫 번째는 누가 많이 피해를 입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상당했다, 그지? 그런데 그 중에서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특히 어느 나라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중국 군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지, 그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유해 발굴하면은 그 중국이 많이 나온대. 자, 요 사진은 뭔 것 같아요? 이상가족 이야기지. 우리 주한이가 발표를 워낙 잘 해놔서 술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다 나지. 자, 이산가족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이런 전쟁 고아도 많아졌어요. 그죠? 지난해 잘 들어서 그런가 봐. 주한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맞지? 전쟁 고아도 많아졌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여러분 수학여행 때 가봤죠? 박살나 있죠? 그죠? 문화재가 파괴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뭡니까? 그거 무슨 다리 부순 거. 다리죠. 한강다리, 한강철도면 한강철도. 이 한강철도도 박살나 버리죠. 그죠? 그래서 북한군도 못 내려왔지만 서울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제적 자산이 많이 파괴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망가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깃발 보이죠? 요거는 북한군 깃발, 요거는 한국군 깃발. 이 모습이 뭐 하면서 한 깃발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수복했어요. 그렇죠. 우리 실제로 서울을 빼앗겼다가 찾았다가 빼앗겼다 찾았다가 하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전선도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또 중간에 머물다가 막 그러죠.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 이 전쟁은 이념 때문에 많이 싸웠잖아요. 뭐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맞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서로가 서로를 학살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의 희생자가 많은 거였죠. 그죠? 자, 그리고 특히 우리 요 사건 기억나죠? 무슨 우리 좌익 전향자들을 우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거. 국민 보도연맹 기억나요? 자, 국민보도연맹의 학살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았지, 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뭐가 있었습니까, 주하나? 뭐 있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학살이 있었던 거. 우리 요쪽 지역에 어디예요? 거창에 있었던 양민들이 많이 학살당했고, 그 다음에 우리 충북 영동 무슨 리? 노군리에서도 학살이 많았었지, 그죠? 자, 이것도 국민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 무슨 재판이라고 보여요? 인민재판. 북한 애들은 재판할 때 인민재판 하거든. 어떤 거냐면 약간 마녀사냥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한 번씩 인터넷 매스컴에다가 어떠한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은 얼굴 보면 못할 댓글 같은데 맞지? 그렇지, 맞지? 대전, 맞죠?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엄청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아까 북한군이 스쳐간 자리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무슨 재판? 인민재판 같은 것들이 있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해 전쟁이 남긴 상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요 내용 있죠?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요. 이 친구 누군지 알아요? 잼민이에요. 학생 같죠? 잼민이 맞죠? 자, 이 잼민이의 이름은 방공소년 이승복이라고 하는 잼민이에요. 승복입니다. 승복이.
이 승복이는 부산에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요 진짜 있어요. 어디에? 학교 동상 있어요. 고산. 맞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러?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거든요. 이잼민이가. 이잼민이가 어떤 잼민이었냐면, 자, 북한 애들이 막 왔을 때 집에서 자기 엄마 아빠를 북한군이 죽였대. 엄마 아빠를. 그러면 이 잼민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보통 어떨까요? 그래요? 두렵습니다. 질질 짜겠죠. 살려주세요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북한군 앞에다가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지. 그래서 북한군이 개빡쳐서 입을 째버렸다는 거죠. 입을 하 해가지고. 나는 썰인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국가에서 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마다 우리 승복이 동상을 세워놓죠. 그래서 아까 있다고 했잖아. 어떤 초등학교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도 있네. 알겠지? 혹시 지나가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 동상은 뭐냐면 하면서. 그렇지? 됐어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우리 남한에서는요. 뭐가 가장 중요시되냐면 뭡니까? 이 방공이 가장 중요시돼요. 자, 그래서 이 방공은 국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었고요. 학교에서 또한 교과서까지 만듭니다. 무슨 독본? 방공 독본이라는 교과서 만들어 가지고 막 방공에 대한 공부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책에서 누가 나왔겠어요? 우리 승복이가 나왔겠지. 대표적인 방공인물. 우리 잼민이도 할 수 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뭐가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걸 했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요거 지도를 좀 그려가지고 한번 볼게요. 알겠지? 자, 우리 이게 무슨 선? 자, 38선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무슨 선? 군사분계선, OR 휴전선 이렇게 불러야겠죠. 맞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좀 우리 귀여운 나라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일본도 있죠. 그죠? 정말 쌤은 지도를 딱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크기도 딱 맞고 쌤의 세계관입니다. 한국도 거의 뭐 중국만큼 크죠. 얘는 좀 해놨습니다. 그죠? 쌤 또 봐, 제주도도 크잖아. 일본만 하잖아요. 그죠? 제주도 일본만 하죠. 독도? 독도. 울릉도. 자, 보면은, 자, 우리 한반도, 특히 남한에서는 우리 이거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그죠? 우리 정치적으로 무슨 주의? 방공주의를 엄청나게 외칩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방공을 외치다 보니까 이러한 방공을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 그죠? 특히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은 뭘 바꿔야 됩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 방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실시하고요.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무슨 집권? 장기적으로 대통령으로 집권하고자 했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헌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 쌤이 다른 반에서 이거 이야기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원래 나갈 진도를 못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알겠지? 우리 4.19 혁명 준비. 우리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4.19 혁명이 나가죠. 맞지? 맞죠? 우리 4.19 혁명 그죠? 대통령 선거하고 그지? 그래서 우리 아마 다현이가 맛깔나게 잘 이야기해 줄 것 같으니까 쌤은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봅시다. 여기 잘생긴 분이죠. 맞죠? 여기 또 맞죠? 또 위대하신 수영동지 아닙니까? 그지? 또 이것만 또 캡처해가지고 올리면 또 옵니다. 국정원. 오지. 쌤 하고 내가 영상 올릴 거잖아. 이것만 또 편집해가지고 위대하신 수영동지죠. 이런 거 나오면은 그것만 딱 해가지고. 자,
자, 북한의 정치 보면은, 자, 북한에도 사실상 얘가 가장 중심이 되긴 했지만 얘가 완벽하게 권력은 잡은 건 아니었었거든. 근데 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봐보세요. 미제에게 죽음을 적혀 있죠. 그죠? 이렇게 뭔가 극도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대항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하면서 얘들도 이제 누구 중심으로 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중심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원래 김일성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에 혹시 우리 예전에 막 세 개의 집단이 있었잖아. 광복되기 전에. 특히 사회주의 집단이었던 김두봉 기억나죠? 김두봉도 중요한 인물이었거든. 근데 6.25 전쟁 이후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 남한에는 누가 있었어요? 남노당. 박헌영 있었잖아. 박헌영. 조선공산당. 박헌영도 이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이 끝나고 누구 중심의? 김일성 중심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완성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전쟁이 나타나면서 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무슨 체제도 심화될까요? 냉전이죠. 미소냉전. 미소냉전의 분위기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남한에서 전쟁이 끝날 때 우리가 종전한 게 아니고 정전했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을 원했습니까? 통일을 원했죠. 뭐가 되든 도가 되든 끝까지 전쟁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상황과 소련의 상황과 각종 분위기상 결국에는 정전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지?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하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이 실현된 게 우리 10월 1일입니다. 우리 7월 27일 날 정전하잖아요. 그지? 자, 10월 1일 날 미국과 한국 간에 뭐가 체결됩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너가 내가 조약한 맺은 거야. 한미 상호 동맹. 그래서 누군가가 얘를 괴롭히면 얘를 때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나도 때리는 겁니다. 얘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야기해 보면은 자, 대한민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어디에다가 위치시킨대? 한국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가 주둔하게 된 겁니까? 오늘까지. 그걸 무슨 미군이라고 해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미소냉전이 심화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우리 여기 일본 있죠, 얘들 원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이 얘 완전히 맞죠, 질근질근 밟아 놓으려고 했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원래 그 산소호흡기 꼽혀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영양분이 막 들어오죠. 그 영양분이 바로 6.25 전쟁인 겁니다. 자, 원래 여기에 있던 공장 다 부셔놨잖아. 그죠?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군수 물자라든지 여러 물자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다시 어디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일본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유엔에다가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미국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다시 산소호흡기를 뗍니다. 그죠? 우리 이때 많이 얻었던 것을 우리가 일본이 살아나게 된 전쟁 특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쟁으로 많은 이윤을 챙겼다. 그리고 원래 군대를 못 가지게 됐었는데, 맞지? 이때 이 냉전이 심화되는 속에서 일본도 군대를 갖게 됐죠. 우리 그거를 자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부대는 아니지만 군부대와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도 똑같습니다. 이제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이 자위대는 자기가 딴 나라 공격하지 못하죠. 네. 자기 방어하는 임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중국 있죠. 중국 원래 이 중국 전부 다 이 중국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삐리하고 좀 바보 같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식민지 시절 때 중국이라는 피자 막 노나먹고 한 거 기억나요? 막 식민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봤는데 와 얘가 누구랑 맞짱 뜨는 겁니까? 미국이랑 맞짱 떠도 밀리지 않죠, 맞지? 비록 뭐 인해 전술을 썼지만은 그죠?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세계적으로 중국의 위상이 굉장히 상승했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이 국제적인 정세였던 거죠. 됐습니까? 자, 요 그림 뭡니까? 우리 6.25 전쟁 중에 학생들이 천막을 펴서 공부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학구열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 보면은 자,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요. 베이비붐이 붐입니다. 베이비붐. 붐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잖아. 실제로 54년생, 55년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 60년대 되면은 학생 수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한 교실에 100명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부제 보이죠? 2부제는 오전반, 오후반. 그것도 안 되니까 몇 부제? 3부제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거 봐봐요.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있죠. 실제로 쌤은 이런 거 아니죠, 맞죠? 쌤은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없어. 이거 내 아이가? 자, 그리고 요 뭡니까 요? 나일론 맞죠? 나일론 들어오면서 우리의 의류 쪽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죠, 그죠? 여기서 막 이렇게 막 패션쇼도 하고, 그죠? 그죠? 6.25 전쟁 이후 옷감이 적게 들고 간편한 뭐냐 이거 양장을 입는 간소한 운동도 나타났대요. 막 이렇게 원피스 입고, 그죠? 그리고 이 서구 문화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서구 문화들은 보통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 미군을 통해서 서구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요 보면 요 누군지 알아요? 요 아가씨. 마릴린 monroe 압니까? 알아요? 우리 막 이 장면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 치마. 모르나? 알지? 이때 당시 엄청나게 톱스타였거든. 그래서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주한미군한테 이렇게 뭐 노래도 불러주고 했대요. 됐죠? 됐습니까? 자, 요거를 좀 더 종합해서 한번 보면은 자, 우리 일단은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는 인구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인구가 많이 죽었으니까 인구가 많이 줄었겠죠. 그리고 특히 전쟁통에 이곳저곳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다 피난 중이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가족 문화는 다 같이 사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든 증조 할배든 뭐 다 같이 사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떨어져서 살죠, 맞지?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약간 붕괴되죠, 그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적인 모습들도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25 전쟁이 끝나면은 붐붐, 무슨 붐? 베이비 붐. 야, 근데 실제로 너희들도 약간 베이비 붐인 거 알아요? 저희요? 07년생이 많잖아요. 황금돼지잖아요, 황금돼지. 그런 것도 있고 통상 있잖아. 어떠한 중요한 행사 때마다 조금씩 올랐거든. 우리 2002 월드컵 때 2003년생이 많았어요. 왜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006 월드컵 있었잖아. 그래서 2007년생이 또 많았던 겁니다. 왜요? 알겠죠? 왜 많지? 아유, 기쁘니까. 기분도 어떻게 알겠어요? 축제잖아요, 축제. 그죠? 그래 축제는 원래 비슷한 시간 하는 거야. 실제로 영차도 하셨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나머지는 사회 시간 때 물어보세요. 알겠죠? 쌤은 역사쌤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이 베이비 붐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학교에도 사람이 급증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2부제라든지 3부제라든지
이러한 문화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어떤 군인을 통해서 미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구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지. 맞아요? 그래서 자, 우리 뭐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중가요. 우리 이때 하는 대중가요는 어떤 걸까요? 대중가요요? 대중가요. 힙합이요. 아, 이때 무슨 힙합이 있어요? 50년대에. 클래식 우리 비티진 옛날 노래는 뭐였겠어요? 옛날에는 좀 그런 거겠죠. 판소리. 아리라 이런 거 하면 이런 거였을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죠. 약간 미국에 있는 팝송도 좀에 들어올 거고, 우리 있잖아 트로트. 트로트가 미국 거였어요. 아니 우리나라만에 이제 우리가 변형시킬 거 아니야. 음정 타가지고. 네. 그죠? 네. 그런 게 대중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변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죠? 여기 무슨 론? 나일론. 나일론. 이 나일론 같은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의류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죠. 그죠? 자, 우리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전쟁과 사회의 문화적인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자, 우리 중요한 걸 이제 할 텐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남북한 다 박살났죠? 뭐 먹고 살 게 없다고요. 그냥 처참합니다. 처참해. 당시 한반도,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면 이 나라는 100년 뒤에도 사람 살 곳 못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만큼 처참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뭐 무슨 뭐 한강의 기적도 하고 해가지고 막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잖아. 또 너무 급속도로 발전한 만큼 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근데 뭐 그래도 안 좋은 게 있더라도 더 발전한 게 낫지. 그죠?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대한민국이 잘 산다 생각하잖아. 네 맞아요. 맞죠? 그러한 이제 경제 발전의 시작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면은 자, 일단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 박살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는 다시 세워야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빌려야죠. 누가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거지한테 누가 빌려줘? 미국이 왜 빌려줘요? 거지한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 뭘 가지고 있었냐 보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이 남기고 간 자산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원래 국고로 회수했었잖아. 그게 뭐 공장을 만들 땅들 이런 것들 있죠. 농지는 이미 다 했잖아. 근데 공장 땅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여기서 경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우리 귀속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속재산. 이게 일본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공장 부지라든지, 우리 부지라는 말 알지? 그 공장 지을 수 있는 땅. 일단 원래 공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격해가지고 다 부가졌을 거 아니냐고. 맞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팔아야겠죠. 이런 것들 판매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팔아요? 딴 나라한테 팔면 안 되지. 우리나라한테 파는데 자본가한테 팔겠죠. 자본가한테. 맞죠? 자본가. 잘 기억하세요. 자본가한테 팔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 공짜로 준 거. 미국이 너 해라. 무기를 왜 공짜로 주냐? 다 돈인데. 이거 너가 해라 했던 게 있었다고. 우리 그게 미국의 원조를 매각하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미국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발표해 줬지만은 미국에 농업이 너무나 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바다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그럴 바에는 한국 주자 한 거라고. 근데 또 그게 있잖아. 또 그냥 또 한국 주면은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마치 한국이 또 거지도 약간 뭔가 좀 그렇잖아 느낌이.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제 자원봉사 뭔가 돈 같은 거 내면은 직접 주는 것보다 어디 내요?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 내잖아.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런 원조 물자를 어디 준 겁니까? 유엔에다가 주고 유엔이 거꾸로 어디에? 한국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됐거든요.
미국이 뭐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좀 더 잘 봐야 될 게, 자, 이 미국이 과연 어떠한 것을 원조해 줬냐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면화, 우리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줬거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지원해 줄 때 우리 뭐 진짜 설탕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화점 마트에서 파는 그 설탕이 아니라, 밀가루도 뭐 진짜 들어있는 그런 게 준 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있죠. 가공되지 않은 원료를 준 겁니다. 원료.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 원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공해야겠죠. 가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공장을. 그런데 이러한 공장을 지어야겠죠. 밀가루를 짓는 공장을 우리가 제분업이라고 하고요. 제분. 설탕은 제당. 제당. 면화는 면방직업이라고 얘기하죠. 면방직. 이러한 공장들이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부지에다가? 기속재산을 매각한 부지에다가 미국의 원조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두 글자, 공장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업을 소비재 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색깔이 다 흰색이지. 그래서 우리 이러한 공업을, 이러한 산업을 또 다른 말로 세계의 흰색, 세계의 흰색, 삼백산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삼백산업. 알겠죠? 네. 무슨 산업? 담배산업.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있었어요. 안 좋은 점이. 자, 어떤 게 안 좋았냐면, 자, 일단 아까 또 다시 앞에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얘들아. 자, 이거를 우리 아까 누구한테 팔았다고 했어요? 자본가한테 팔았다 했죠. 그럼 또 생각해봐요. 자본가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었을까요? 친이에요. 우리 친일을 조금 더 덮어봅시다. 우리 그 전에 있었던 거.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들 돈 생겼을까? 지주들인데 어떻게 생겼을까? 땅.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주들 생각해 봐. 지주들은 3정보 이상의 땅들은 다 몰수당했죠. 그냥 몰수당했어요? 돈 받고 몰수당했죠. 그러면 얘들은 땅이 없어진 대신에 돈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걸 살 수 있겠어, 없겠어?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적었어. 그래서 많아요. 자본가가 많나요? 지금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우와 롤스로이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상당히 적겠죠, 맞지? 그치?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랑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정부랑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부랑. 그래서 이때부터 특정 기업에 뭐를 주게 되는 겁니까? 약간 특혜 같은 것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특혜 같은 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세금도 깎아주고 막 그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에 안 좋았던 단점은 어떤 거냐면, 자, 일단은 자, 우리 여기에다가 좀 써볼까? 한계. 자,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소비재만 만들다 보니까 이걸로는 수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수출을 하려면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 만드는 것을 제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조업. 이걸 하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한 신경을 쓸 수 있었다, 없었다? 못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에다가 신경 쓰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농산물이 공짜로 들어오잖아, 맞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농산물 어떻게 돼요? 안 먹어요. 안 사요.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박살나겠지, 맞지? 공짜가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어디와 끈끈하게 붙어버립니까? 정치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정치와 경제가 붙었다고 해서 정경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또 기업들은 정치와 떼려고는 뗄 수 없죠.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던 게 이게 한계였습니다. 알겠지? 자, 우리 여기 좀 볼게요. 자, 요 글 중요합니다. 알겠지? 요 표가. 자, 이 정부에서는 있잖아. 맞지? 이 정부에서는 미국한테 받은 원조품들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 물품 세 가지가 뭐죠? 물품 세 가지. 밀가루, 설탕, 면화를 누구한테 줘요? 기업한테 주겠지. 그러면 그 기업은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아요? 국민한테 팔겠죠. 그럼 국민은 돈을 어디다 줍니까? 기업한테 주겠지. 그러면 그 기업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줘야겠죠. 누구한테 줍니까? 은행에 줍니다. 한국은행에. 그러면 이 은행은 누구한테? 다시 정부한테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우리 여기서 벌어들인 자금을 무슨 자금이라고 합니까? 대충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자금. 대충자금. 자, 이 돈으로 어떻게 썼냐면은, 자, 어차피 우리도 이 돈을 누구 때문에 마련된 겁니까? 미국 때문에 마련된 거니까 미국의 동의하에 이 돈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한국은행에 예치되었다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정부 재정으로 활용되었다. 대충자금은 주로 뭘로? 미국 무기를 사거나 한국 군대를 유지하는 등 국방 분야에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뭐에도 쓰였다? 경제 재건에도 사용되었다. 학교도 다시 짓고 병원도 짓고 뭐 전기도 돌아오게 하고 댐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초반기에 우리 이 돈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지? 이런 한계점도 있었지만요. 이해됐습니까? 자, 북한입니다. 북한은 그러면 놀았을까요? 북한도 열심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죠? 경제는 근데 북한은 근데 어떠한 방법을 택합니까? 사회주의 방법을 택하겠죠. 그죠? 맞죠?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다 같이 똑같이 나누어 받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북한도 토지 개혁을 했었을 때 그 토지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만 줬었잖아. 근데 그 이용권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몰수시킵니다. 자, 너 땅 있었고 너 땅 있었고 너 땅 있었고 너 땅 있었고 다 땅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공짜로 다 나누어 줬잖아.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너 땅 내 땅 없어. 이 땅 모두 몇 반 땅? 이반 몇 반이야? 5반 아니 6반이지. 예, 여기 있는 땅 모두 6반 땅 해버린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뭐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 안 해? 사유재산이라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자, 모든 게 다 국가 소유 아니면 협동 다 같은 소유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동 조합과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할당량을 주고, 맞지? 봐요. 이야기하죠. 뭐랍니까 얘가? 동무 오늘 계획은 다 했는가 하잖아요. 그지?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다 같이 잘 사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있잖아. 다 같이 엄청 열심히 해보자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이해돼요?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우리 이게 무슨 운동? 천리마 운동입니다. 천리마 운동. 오케이?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의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자라는 운동이겠죠. 자, 무슨 운동? 근데 뭐 다들 알다시피 초반기에는 뭐 좀 잘 됩니다. 맞지? 초반기에는. 자, 초반기에는 어떻게든 다 유지가 됐는데, 실제로 북한에서도 이러한 여기서 벌어들인 돈들을 주로 국방력 강화나 이런 데에 많이 쓰입니다. 아니면 중공업, 공업 건설하고. 중공업 들어봤죠? 중공업? 뭔가 진짜 화학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 맞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단순히 우리는 소비재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디 나라가 좀 더 잘 살까요? 북한이 조금 앞질러 가긴 합니다. 이해돼요? 근데 북한의 문제는 이렇게 골고루 하질 않아요. 한쪽으로 몰빵 때려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죠. 열심히 뭐 만들고 있어요? 미사일도 만들고 핵도 만들고 하잖아. 대신에 그 사람들은 생필품이 없죠. 맞죠? 치약도 없고 칫솔도 없고 뭐 그러한 복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기도 하는 게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운동? 천리마 운동.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끝. 이렇게